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금지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돼 큰 논란이 일었죠. 법무부는 결국 출국 금지 조치를 풀었고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신임장 수여 등 공식 절차도 생략한 채 오늘 저녁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취재진들은 공항에서 이 전 장관을 기다렸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MBC는 이 전 장관이 마지막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출국길 장면을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상빈 기자, 이 전 장관과 만났다고요. 취재진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이종섭 전 장관이 항공기 탑승구로 가는 길 아주 잠깐 마주쳤기 때문에 긴 대화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MBC 취재진이 나타나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상황을 잠시 보시죠. 어떻게 취재진 다 있는데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거 다 양이 나오고 공수처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탑승구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되물은 것으로 들립니다. 여러 언론사 취재진은 오늘 오후 내내 이 전 장관을 공항 출국장에서 기다렸지만 이 전 장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출발 시간 한두 시간 전쯤 탑승구가 있는 보안구역에 들어가는데 이 전 장관은 훨씬 앞서 취재진이 도착하기 전 이미 보안구역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 호주 대사 부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마지막까지 공개 입장 표명을 피한 셈인데 MBC 취재진만 겨우 출국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전 장관의 마지막 출국길 공항에 나와 대사 임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호주 현지의 진보 성향 교민단체도 항의 집회를 열고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온다니 재외동포로서 참담하다며 이제라도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이 전 장관도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막판 논란이 거셌던 출국 금지 조치가 결국 해제됐고 출국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전 장관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대사로 부임해서 활동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전 장관은 아직 호주 대사가 아니라 대사 지명자 신분입니다. 정식 부임 뒤에 공식 대사가 되는 건데요. 보통 대사를 교체할 때면 전임자가 먼저 우리나라로 귀국한 뒤 후임자와 면담하고 이후 후임자가 출발하는 게 통상 절차인데 이 전 장관의 경우 출국 금지됐던 사실이 큰 논란이 되면서 통상적인 절차를 제대로 따르진 못한 모양새입니다. 김완중 현 호주 대사는 내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호주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항공기를 타고 있고 항공기는 내일 새벽 브리즈번에 도착합니다. 이 전 장관은 호주 국내 항공편을 이용해 대사관이 있는 캔버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임자가 내일 귀국하는 만큼 이 전 장관은 바로 대사로 정식 부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MBC가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라고 보도해드린 게 지난 6일이었는데 불과 나흘 사이 출국 금지는 전격 해제됐고 이 전 장관은 결국 호주로 떠났습니다. 논란부터 출국까지 그야말로 속전속결,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모양새인데 여권은 공무 수행을 위한 출국이라고 엄호했고 야권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도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 대사에 임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통상 1급 공무원이 가는 자리인데 이례적으로 급을 두세 단계 높인 장관급이 전격 임명된 겁니다. 더구나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틀 뒤 MBC는 이 전 장관이 석 달 전부터 출국 금지 상태인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출국할 수 없는 상태의 수사 대상을 외국에서 근무하는 자리에 임명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돌연 4시간가량 자진 출석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다시 하루 뒤, 이번엔 법무부가 한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고 협조를 약속했다며 출국 금지를 풀어줬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이 전 장관은 임명 발표 엿새 만에 또 출국 금지 보도 나흘 만에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보통 대사는 대통령에게 받은 신임장을 상대국 원수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신임장 수여식 없이 출국한 이 전 장관은 일단 신임장 사본을 내고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 외교에 정쟁은 안 된다며 국방부 장관 출신 전문가로 역할을 기대한다고 이 전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피의자를 빼돌린 뻔뻔함이 놀랍다며 이 전 장관이 갈 곳은 호주가 아니라 조사실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우리 편이면 출국 금지도 무력화하는 행태에 공정과 상식은 어디 있냐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구 후보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선거전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국민 세력과 국민의 대결이라며 심판을 호소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며 맞받았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먼저 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서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그를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법치와 공정을 부르짖던 정권이 그동안 대체 어떤 국정을 펼쳤느냐며 이번 총선은 반국민 세력과 국민의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옥동자를 낳으려면 진통은 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공천을 혁신으로 자평하고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정 실패를 책임지지 않는 패륜 공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한테 공천장으로 상을 주는 거,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겠다는 뻔뻔한 선포 아닙니까?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양평 고속도로 현장에 이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 출마한 충남 천안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지속 강화되는 걸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는 범죄자 연대 방탄동맹으로 규정하고 진보당과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합의는 종북 세력 합체라고 거칠게 맞받았습니다. 종북 숙주를 자처하면서 통진당에 맥을 잇고 있는 진보당에도 의석을 내어주고 한 총령과 괴담 선동 세력에게까지 제도권을 향하는 꽃길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 서울을 시작으로 영남과 호남을 잇따라 찾아 격전지 유세를 지원합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엔 인효한 전 혁신위원장과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 530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에 유리한 정당 기호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주 국민의미래로 옮기는 현역 의원의 수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광주 광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을 받은 곳으로 이낙연 대표와 친명계 현역 의원과의 맞대결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이 출마하는 경기도 화성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검찰 정권 청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광주를 찾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광주가 키운 민주당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광주 광산의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호남 정치인의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합니다. 광주 광산을은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민영배 의원의 지역구로 민주당 광주 현역 의원 가운데 지금까지 공천을 확정한 건 민영배 의원뿐입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호남 물갈이를 겨냥하면서 친명 현역 의원과의 맞대결을 통해 광주 표심을 노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광산을 출마를 검토해온 권은희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결심을 수용한다며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도 화성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개혁신당이
훨씬 더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뚫어줄 그런 진짜 야당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화성을에 출마하는 자신은 물론 이웃 지역구에 나서는 양양자 이원욱 의원과 함께 유권자층이 젊은 동탄 신도시를 주축으로 이른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승부에 집중한다는 게 개혁신당의 전략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에 찾아 검찰 정권 청산에 대립각을 부각시켰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각종 비리와 싸우는 데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싸울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에게는 쇠빙선이 될 거라며 총선 후엔 윤석열 정권 관계자들의 비리와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 대표는 권양숙 여사를 만난 뒤 민주당과 협력을 잘하면서 상승 효과를 낼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민주당과의 연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중국에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빚더미에 앉은 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청산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파산해야 할 기업은 파산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베이징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의 아파트 건설 현장. 한때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비구이 위안의 사업장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비구이 위안은 지난해 10월 달러 채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돈을 받지 못한 한 업체가 지난달 홍콩 고등법원에 청산을 청구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 부동산 업체인 헝다에 대해서는 홍콩 법원이 이미 지난달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자산 대부분이 위치한 중국 당국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 부동산 당국이 최대 정치 행사 양회에 맞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밝혀 주목됩니다. 파산해야 할 부동산 기업은 파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要按照法治化、市场化的原则，该破产的破产，该重组的重组。 중국 당국의 이번 발언은 부동산 시장 위기가 경제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옥석을 가려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가 아닌 주거 목적의 주택 판매는 계속 지원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那么截止到2月底呢，已经通过商业银行审批的贷款超过2000亿。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과 주택개발 투자는 9% 넘게 줄었고 신축 주택 면적도 20% 넘게 급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콩 법원에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10여 곳에 대한 청산 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